선생님, 이해영 위원장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좀 대화하겠다 이렇게 대화 의지 좀 밝혔는데 원래 성품이 그래요. 그분 우리 인 위원장이 누구에게나 참 속 시원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스타일상 그렇게 안 하겠어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당은 정부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호흡이라는 것은 정책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 적이 필요한 것이지 당의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걸 대통령 비서실하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 안녕하세요. 정의가 됐습니다. 추진하려고 해서 통합.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뭐 아까 관심 많으시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그냥 축하하러 왔어요. 뭐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있는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뭐 제가 공나라 판나라 할 일은 아니고 핵심을 하겠다고 당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오신 분이니까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선생님, 이해영 위원장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좀 대화하겠다 이렇게 대화 의지 좀 밝혔는데 원래 성품이 그래요. 그분 우리 인 위원장이 누구에게나 참 속 시원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스타일상 그렇게 안 하겠어요. 대통령과 만남 자리도 그러면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뭐 언제든지 두 분 연락할 수도 있겠죠. 저 예를 들어서 순천 정원 박람회 갔을 적에도 그날도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대화도 많이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부하거나 좀 조언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저는 주로 그런 거보다는 뭐 재밌는 뭐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좀 하다가 왔어요. 내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좀 표현한 게 있을까요? 그걸 의지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서 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고 이야기만 들었어.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이신데 지금 당내 현안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를 받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런 일은 당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또 축하난 전달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좀 전달하셨는지. 아니 뭐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와 계시니까 그럼 사무실에 문을 열었는데 축하나는 정도는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왔고요. 그래도 힘든 일 맡아주셔서 고맙다 그러고 축하드린다 그러고 어려움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잘 좀 핵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시대든지 계획이나 핵심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아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워낙 가슴이 넓은 사람이니까 또 사람도 많이 다양하게 아는 분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당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였어요.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혁신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죠.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기현 대표가 너무 점잖게 이야기를 한다 등등 뭐 생각보다도 강하지 않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의 강점은 그런 거라고 봐요. 말하지 않지만은 많은 것을 행동하고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 위원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대통령실하고 당의 관계를 혁신위가 좀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실지. 대통령실은 뭐 행정하는 곳이고 정책을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지 당의 운영을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당은 정부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호흡이라는 것은 정책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 적이 필요한 것이지 당의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걸 대통령 비서실하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후보님 그래도 이제 혁신위원 인선을 하루 앞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혁신위원장을 만나러 왔으면 또 이제 용산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난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다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핵심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일 아침에 최고위원회 보고를 한다고 들었어요.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를 했는지 몇 명을 하는지 난 전혀 몰라요. 그런 거 관여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께서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히 당부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데. 저도 내용 전혀 몰라요. 몇 명을 하는지 누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인재영입위원회나 총선기획단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가 용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지. 아니에요. 그건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선기획단 단장은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이 단장이고 몇 명의 당연직이 있고 그 속에 사람들을 좀 보태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하고 의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무총장이 당연직 단장이라니까. 위원을 구성하는데 의원들을 할 건지 원외위원장을 할 건지 외부에서 모시고 올 건지 그거는 단장이 대표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니환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밑그림을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살아오면서 뭐 많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보고 당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뭔지 그런 걸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자기가 듣고 당에 전달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일반론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저하고 할 이유가 없죠. 아직 결정된 것도 없을 텐데. 그럼 용산 입장에서도 제3자의 시각에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고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지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다시 채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핵심위원회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죠. 당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 관해서 더 그거를 강화시키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걸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그걸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두려움을 깨기 위한 핵심위원회가 나는 있다고 보고 그런 핵심위원회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그냥 기대를 하는 거죠. 오셨으니까 다른 이슈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보도도 있었고 오늘 MD도 움직이시는데 그 전직 보수 진영 대통령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연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지지층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한두 개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일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국정의 경험을 새롭게 다음 사람들에게 토수해주고 그걸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큰 자산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을 저는 뭐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전직 대통령과 좀 소통을 강화하실 수 뭐 대통령은 누구든지 그렇게 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조언을 해주면 잘 받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들 행보가 총선을 앞두고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나요? 그까지는 연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누구를 공천해달라, 누구를 공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인재 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역적 환경 이런 것들이 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게 그 뭐 총선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본인이 아마 그게 이야기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를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닌가 싶고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뭐 대통령이 판단하시겠죠. 내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용산 출신 인사들의 출마도 곧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때 되면 하겠죠. 따로 평가는 글쎄요. 근데 뭐 사람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출마 의사들을 있는 직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쯤 나가는 게 좋으냐 뭐 본인들 판단하시라 그랬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줬기 때문에 일부는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이 지역 사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통령 귀국 후에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만남 혹시 추진되실까요? 얘기가 나오고 원래 저번에 이제 국회의장단하고 대통령실에서 식사를 할 때 김진표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그거는 당의 양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 모셔서 국회의장이 식사를 한번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꺼이 가겠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뭐 좀 못 받았죠. 그래서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럼 저희들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을 하시고 양당에 의논을 하시겠죠.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대통령 응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수회담 가능성은 근데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영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일 적에는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은 지금 당에 어떤 그냥 당원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수반으로서 당의 총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수가 됩니까? 말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 차라리 그렇게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 만나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저께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그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윤계도 또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당 안팎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혁신이 관련해서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그런 부분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 아 대통령 비서실이 저런 거 하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